일본 정말 지도에서 사라질까? 세계 5위 한국 군사력의 충격적 진실. 이라는 말이 온갖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을 휩쓸며 한국인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설마 그럴 리가 있나 하고 웃어넘겼지만 또 누군가는 웬만한 무기는 우리가 다 갖추고 실전 대비 태세도 완벽하니 그 말이 단순한 허풍은 아닐지도 모른다며 은근한 자부심을 드러냈죠. 사실 이 자부심, 이른바 국뽕은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의 군사력에 어떤 대단한 면이 있어서 이런 과감한 주장들이 퍼져나가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보는 내내 여러분 가슴이 뿌듯해질 테니 긴장하세요. 이젠 한국을 무시하면 큰 코 다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먼저 한국이 어떻게 세계 5위 군사력으로 평가받게 되었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민간 군사력 평가 기관 글로벌 파워 글로벌 파이파워 이하 GFP는 매년 전 세계 수십 개국을 대상으로 유쾌공, 각 분야의 무기체계, 병력수, 국방예산, 인구, 산업력 등 약 50여 개 항목을 집계해 종합순위를 매깁니다. 이 GFP 순위는 0에 가까울수록 강한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 지난 몇 년간 한국은 6위권 언저리를 지키다가 최근 확 뛰어올라 세계 5위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죠. 여러분, 전 세계 5위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상위 4강을 보자면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정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그래. 초강 대국들 사이니 이해하기 쉽지만 그 뒤를 이어 한국이 5위에 올라있는 광경은 왠지 모르게 흥분을 불러일으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 영국, 프랑스, 파키스탄 등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와 일본 같은 경제 대국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을 제치고 당당히 5위에 올라섰습니다. 한국이 뭐 그리 대단해? 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결과로 증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 일본은 원래 경제 규모도 큰 나라이고 해상 전력이 세계적으로도 강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한국에 밀렸을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과거부터 고성능 이지스함과 잠수함, 최첨단 전투기 도입에 상당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자위대를 육성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전 대비 태세라는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꽤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일본군 관계자나 전문가들조차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은 지난 70여 년간 휴전선 바로 위에서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긴장감을 유지해왔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늘 훈련하고 육해공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틈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투기술, 작전 수행 능력, 병력 운용 방식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한국 해병대가 대마도를 점령하면 일본 자위대가 막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일본 측 군사 전문가 입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우연일까요? 그들도 어느 정도 한국군의 전술 능력, 그리고 결기로 상징되는 해병대 전력을 경계하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실제로 한국이 먼저 대마도나 일본 본토를 침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이라는 가정 아래 한국이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평가가 일본 내부에서도 퍼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러니 일본이 지도에서 사라진다는 자극적 표현이야 충분히 나오고도 남죠. 여기에 또 하나 한국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의 방위산업, 이른바 K-방산이 전 세계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 전차,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 등등 과거에는 우리가 외국에서 무기 사오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수많은 국가가 한국산 무기를 사가고 있죠. 특히 2022년 폴란드와 맺은 대규모 계약은 무려 170억 달러 하나로 약 20조 원에 달했는데 이런 규모는 세계 방산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빅딜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무기를 수출하면서 외화를 벌고 그 돈을 다시 최첨단 무기 개발에 투입해 자국 군사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K-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잠수함까지 한국은 만들 줄 모른다는 소문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며 각 국군 관계자들이 한국 무기 도입하면 가성비도 좋고 믿을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이미 여러 전장에서 그 우수성을 증명해 세계 최강 자주포라는 별칭도 얻었고 K-전차 역시 기술력과 기동성이 뛰어나 각국의 관심이 뜨겁죠. 한국 무기니까 품질도 좋고 실제로 북한 위협 때문에 만든 것들이라 실전 운용 노하우가 확실한 거 아니겠어? 라는 믿음이 작용하는 셈입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 봅시다. 한국 군사력 평가에서 늘 나오는 질문, 한국은 핵이 없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강하다고 평가받나? 라는 부분이죠. 실제로 전 세계에서 핵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사실상 북한까지 합쳐 9개국 정도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핵도 없이 이들보다 높은 평가를 받거나 최소한 대등하게 평가받고 있죠. 물론 전면 핵전쟁이 발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재래식 무기만 놓고 보면 한국은 이미 비핵 보유국 중 최강급 전투력을 증명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혹자는 어차피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핵 만들면 되는 거 아냐? 하고 더 자극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보면 한국은 원자력 발전에서 세계 선두권이기에 플루토늄과 삼중수소 같은 핵심 물질을 원하는 만큼 뽑아낼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6개월 안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식의 언급도 있죠. 다만 핵 개발은 단순히 폭탄 하나 만들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핵실험 장소, 국제사회 제재, 외교적 고립 등 수많은 후폭풍을 감수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입니다. 그래도 인도처럼 경제 제재가 오래 못 갈 것이라며 배짱을 부릴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당장 한미동맹 및 아시아 역학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현실화되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잠재력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마음먹으면 뭐든 해낸다는 무시무시한 평판 말입니다. 사실 한국이 1950년대 한국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해 현재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스토리는 전 세계적으로도 전설로 꼽히고 있죠. 그런 나라가 이제 군사력마저 최정상권에 근접해 있으니 주변 국가들이 긴장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일본으로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일본은 경제나 인구 면에서는 한국보다 크지만 군사면에서는 한국만큼 실전 압박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구조적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국가의 무기를 대량 구매해도 피땀 흘리며 실전형 훈련을 반복해온 군대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국이 일본과 붙으면 일본은 지도에서 사라진다는 말이 인터넷 밈처럼 떠돌고 사람들은 농담으로 혹은 진담으로 그래 일본도 두려워하는 한국뿐이야 라며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현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양국 모두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국제사회가 대혼란에 빠지겠지만 말이죠. 그런데도 이런 자극적인 시나리오가 나올 만큼 한국군의 위상은 이미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놀라운 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 무기 시장 수요가 폭증하면서 K- 방사는 더욱더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젠 폴란드 외에 여러 유럽 국가들도 한국산 전차나 자주포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중동 지역에서도 한국 무기를 도입하겠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10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과연 무기를 수출해 돈 벌 수 있을까? 라며 반신반의했던 기억이 새삼스럽게 떠오릅니다. 지금은 세계 어디든 한국 무기는 환영받는다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고 방위산업이 주요 수출 산업으로 성장 중이니 얼마나 짜릿한가요? 그리고 이 모든 발전은 한국군 자체 전력 향상으로도 이어집니다. 무기를 수출하면서 생기는 수익을 재투자해 더 첨단 무기를 개발하거나 대규모 연구개발 R&D에 배정할 수 있으니 군사력은 또 한 번 도약합니다. 가령 KF-21 보람의 차세대 전투기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무인 로봇 전투체계 등등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들이 속속 실현되고 있죠. 이미 한국 해군은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건조해 운용 중이고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SLBM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까지 확보했습니다. 비핵 보유국 중에서 잠수함발 탄도미사일 운용 능력을 갖춘 나라를 떠올려보면 얼마나 특별한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렇다면 역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북한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재래식 무기 전력을 갖추었던 가장 큰 이유는 휴전선 위협, 즉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은 핵을 전면에 내세우며 위협하고 한국은 이에 대응해 각종 첨단 기술과 무기를 쌓으며 억지력을 확보해왔습니다. 즉, 북한이 아무리 핵으로 허세를 부려도 우리는 이미 세계 5위급 전력이고 미국의 해구산도 있으니 도발했다간 오히려 너희가 끝장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셈이죠. 실제로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 우주정찰, 미사일 요격, 정밀유도 타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으니 북한 입장에서는 함부로 나서는 게 쉽지 않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라는 손자병법의 교훈이 한국군에게 딱 들어맞는 듯합니다. 한국은 이미 어지간한 재래식 전쟁 수준이면 자신 있게 방어를 넘어 역공까지 할 수 있고 북한의 도발을 상시 억제할 수 있으며 주변국들도 함부로 한국을 깔보지 못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군사력이 과연 어느 정도냐? 라는 질문에 대해 누가 덤벼도 당하고 끝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대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대한민국이 일본을 점령하거나 그 반대가 일어날 시나리오는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한일 양국은 미국이라는 공통 우방을 두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얽혀 있으며 무엇보다 전쟁이 일어나면 둘 다 커다란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양국 국민 감정이나 역사 문제 등으로 갈등이 심해질 때마다 한국군이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면
과연? 같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온라인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한국군의 수많은 첨단 무기와 끝없이 이어지는 훈련 장면, 방위산업 수출 성공 스토리가 다시금 주목받게 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 꽤 대단한데? 하고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느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한국은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니며 누가 함부로 덤빈다면 되레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당연한 사실 말이죠. 군사력만 보면 전 세계 5위라는 객관적 평가에 활발한 방위산업 수출에 재래식 무기로도 주변 핵 보유국들을 압도할 만한 화력에 무엇보다 실전을 각오하고 훈련해온 역사가 더해지니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인이 느끼는 든든함, 이른바 국뽕을 가득 채워주지 않나요? 지금도 각종 국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한국은 이제 군사력 면에서도 당당히 어깨를 펼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핵개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한국이 인도를 비롯해 군사 강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도 말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미 전쟁 억제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이겠죠. 이게 바로 이 나라가 지켜온 평화의 비결입니다. 전쟁을 바라지는 않지만 얕보면 안 된다는 경고를 확실히 해두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한국 군대가 얼마나 세다고 그러냐? 라고 의심을 품는 분이 있다면 K9 자주포가 전 세계를 누비고 K 전차가 유럽 대륙을 질주하고 있는 사실만 알려주세요. 그리고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 세계 5위라는 순위를 차지했다는 점도 살짝 곁들여 주시면 충분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걸로도 쾅, 임팩트가 꽤 크게 다가올 테니까요. 이렇게 보니 일본 정말 지도에서 사라질까? 같은 루머가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한국이 만만찮은 힘을 갖췄다는 확신이 깔려 있으니 가능해진 말장난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엄청난 국력과 국방력을 긍정적으로 활용해 전쟁 없는 미래와 번영을 이뤄낼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으며 이미 K-방산이라는 타이틀로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통쾌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본이 지도에서 지워진다는 자극적 문구의 속사정과 한국 군사력의 실체를 살펴봤습니다. 보면서 뭔가 속이 뻥 뚫리고 왠지 모르게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차오르지 않으셨나요? 바로 이 느낌, 이게 우리의 국뽕입니다. 그렇다고 실제 전쟁을 원한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평화라는 건 궁극적으로 강한 힘을 바탕으로 지켜지는 것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바로 지금 살포시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사대 폭발TV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군사력, 국방산업, 그리고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 정세 이야기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듣고 싶은 이야기나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 있다면 언제든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